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2022 제45회 이상문학상 작품집 중 백수린 작가님의 아주 환한 날들입니다. 그녀는 한 달 전부터 평생교육원에 신설된 수필 수업을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한 달 동안 수필을 단 한 편도 써내질 못했죠. 사실 그녀가 수필 수업을 듣게 된 건 그저 수요일마다 수업을 듣기로 정했기 때문인데요. 남편이 죽은 뒤 홀로 운영하던 가게를 접은 그녀는 매일 자신의 일과를 아주 정교하게 짜놓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혼자 산다고 하면 종종 안쓰러워했지만 그녀는 스스로 해결하며 사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느꼈고 누군가를 뒤치다꺼리하거나 누군가에게 잔소리를 들을 필요가 없는 평화에 대체로 만족했습니다. 하지만 사위의 방문으로 그녀의 평화가 깨지고 맙니다. 사흘 전 앵무새를 가져온 건 사위였다. 오랜만에 장모님이 뵙고 싶어서요. 명절이나 어버이날도 아닌데 누군가가 집에 찾아온 건 정말 너무나도 오랜만의 일이라 그녀는 허둥댔다. 어깨가 좁고 옹송구린 체격의 사위는 그녀가 그러거나 말거나 거실에 앉아 직장 생활과 새로 이사한 서울 근교의 나날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인서랑 애들은? 집사람은 아이들 데리고 도예 체험하러 갔어요. 그녀의 딸과 사위 사이엔 아이가 둘 있었는데 딸은 둘째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것에 맞춰 육아휴직 중이었다. 사위는 혼자 온 걸 변명이라도 하듯 학교에서 아이들 숙제로 요구하는 체험활동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그녀의 정신은 온통 사위가 가져온 새 장에 팔려 있었다. 새 장 속에는 앵무새 한 마리가 있었는데 그녀가 앵무새를 실제로 본 건 그때가 처음이었다. 그런데 그거는 웬 앵무새인가?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을까? 결국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그녀가 물었다. 그러자 사위는 다소 곤란하다는 듯 쭈뼛대더니 말했다. 이거요? 아이들이 크니까 자꾸 동물을 기르고 싶다 해서요. 그럴 때지. 인서도 어릴 때 학교 앞에서 병아리를 사와 닭이 될 때까지 기르고 그랬어. 장사를 마치고 집에 들어서면 그녀를 향해 돌진하던 닭들이 떠올랐다. 나무로 된 사과 괴짝 속에서 기르던 닭들. 그 당시 그녀의 가족이 살던 곳은 시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신축 빌라였다. 닭똥 냄새 때문에 민원이 자꾸 들어와 곤란한데 인서가 너무 애지중지해 큰 골칫거리였던 닭들. 애들은 개나 고양이를 사달라 하고 집사람은 안 그래도 일이 많은데 개든 고양이든 돌볼 여력은 없다고 단호해서요. 그래서 앵무새를 산 게로군. 그녀는 이제 사정을 다 이해했다는 뜻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개나 고양이를 대신해 아이들에게 금붕어나 햄스터 같은 걸 사주는 건 흔한 일이었다. 앵무새라고 안 될 건 없지. 그리고 관심이 없어진 앵무새에게서 눈길을 거두고 화제를 바꾸려는데 사위가 느닷없이 말했다. 장모님, 사실은 장모님께 이 앵무새를 좀 맡아달라고 부탁하려고 왔어요. 그게 무슨 소린가? 사위가 하는 말을 도무지 따라갈 수가 없었다. 좋아할 줄 알고 앵무새를 기껏 샀는데 애들이 만지다가 쪼이고는 무섭다고 기겁을 해서요. 근데 인서는 키우기로 결정하고 데려왔으니 책임감 없이 버릴 순 없다고 난리고. 사위는 그녀의 눈길을 피해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버릴 수는 없다지만 이걸 내가 어떻게 맡아. 딱 한 달만요. 그때까지 애들이 앵무새랑 살 수 있도록 인서랑 제가 준비를 하기로 했어요. 그림 같은 것도 보여주고 앵무새 카페 같은 데도 데려가고요.
그러고도 안 되면 그때는 다른 주인을 찾아볼게요. 딱 한 달만 부탁드려요. 사위가 말했다. 자네 어머니는 어쩌고? 저희 어머니는 애들 봐주시느라 바쁘잖아요. 그리고 어머니보다는 아무래도 혼자 사시는 장모님이 더 적적하실 테고요. 그녀는 사실 조금도 적적하지 않았다. 적적하다니, 대체 왜? 결명자차를 마신 컵을 씻으며 그녀는 생각했다. 조금 더 단호하게 거절했어야 했어. 새장 속에서 앵무새는 시도 때도 없이 시끄럽게 울어댔고 그때마다 그녀는 그렇게 후회했다. 인서가 아니었다면 결코 결단코 그녀가 앵무새를 떠맡았을 리는 없었다. 하필 그때 어린 인서가 엄마, 닭들 다 어쨌어? 하고 울먹이던 얼굴이 떠오르지만 않았더라면 황토찜질팩을 허리에 댄 채 침대에 누워있다가 새장 안의 물그릇과 사료그릇을 채워주지 않은 게 생각나 허둥지둥 일어나며 그녀는 또 한 번 생각했다. 하지만 학교에 다녀왔더니 닭이 없어졌다며 목 놓아 울다 난 엄마가 진짜 싫어 라고 말하던 아이의 얼굴이 떠올라 버렸고 그녀는 얼떨결에 사위에게 한 달이면 되는 거지? 라고 말하고 있었다. 앵무새를 맡게 된 이후 그녀의 신경에 거슬리는 것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앵무새는 사료를 담아주면 엎었고 가슴팍의 깃털을 자꾸 뽑아 새장 주변은 치워도 곡식이나 깃털로 너저분했습니다. 특히 앵무새가 비명을 지를 때면 그녀는 넌더리가 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앵무새의 이상을 느낀 그녀는 병원을 찾아갔고 앵무새는 관심을 많이 필요로 하는 동물이라 하루에 몇 번씩 새장 밖으로 꺼내 놀아주지 않으면 외로워서 죽게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 후 그녀는 일주일에 3kg나 빠질 정도로 앵무새 돌보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그리고 믿기 힘든 일이 일어나는데요. 앵무새가 귀여워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어느새 앵무새와 함께 산책까지 나가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앵무새와 같이 천변을 걷다 보면 까마득히 잊고 있던 옛 기억들이 떠오르곤 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그날따라 하늘이 청명해 그녀는 늘 유턴하는 지점을 지나쳐 조금 더 걸었다. 한참을 걷다 보니 어느새 간파래진 하늘 위로 둥글고 새하얀 보름달이 떠 있었다. 수술을 2번이나 한 무릎이 아파와 그녀는 벤치를 찾아 앉았다. 그녀 앞을 지날 때마다 크고 작은 개들은 서로를 경계하며 으르렁거리거나 반갑다는 듯이 서로에게 달려들었다. 사나운 개들이 앵무새를 공격할까 봐 걱정돼 그녀는 엉덩이를 조금 움직여 뒤쪽으로 앉았다. 선선한 바람이 맨살을 내놓은 팔뚝이를 부드럽게 스쳤다. 물 흐르는 소리가 기분 좋게 들려왔다. 너도 바깥 구경이 하고 싶지? 그녀는 천천히 이동장에 잠금쇠를 풀었다. 아직 날 줄 모르지만 놀랄만한 상황이 생기면 본능적으로 날아가 버릴 수도 있다고 인터넷에서 글을 읽은 적이 있어 그녀는 그때까지 새를 한 번도 바깥에서 꺼낸 적이 없었다. 앵무새를 목련송이처럼 조금만 힘을 주면 망가지는 봄날의 목련송이처럼 2손 가득 조심스럽게 들어 무릎 위에 올려놓자 새가 그녀의 우도 속으로 파고들었다. 처음 나와본 세상이 무섭다고 멀리 날아가는 대신 그녀의 품속으로. 아이고, 간지럽잖아. 너무 간지러워 웃음이 났다. 한 번 터지자
웃음이 계속 나왔다. 똑같이 연 하늘색 원피스를 맞춰 입은 여자아이 둘이 발레를 하듯 빙글빙글 춤을 추며 지나가다가 삑 소리에 앵무새를 발견하고는 언니, 이거 봐! 앵무새야! 하며 그녀의 곁으로 다가왔다. 한 번만 만져봐도 돼요? 아이들은 앵무새를 조심스럽게 만지더니 까르르 웃음을 터뜨리고는 가던 길을 다시 갔다. 아주 환한 밤, 자그마한 여자아이가 약간 더 큰 여자아이 뒤를 대롱대롱 매달리듯 걷는 뒷모습을 보는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기억이 그녀의 머릿속에 떠올랐다. 이 역시 그녀가 백분에 살던 시절의 기억이었다. 그 동네는 배수시설이 좋지 않아 비만 오면 홍수가 나곤 했다. 비가 쏟아지면 할머니와 백모가 허둥지둥 빨래를 걷고 평상에 널어둔 시래기와 무말랭이 같은 것들을 걷었다. 이따금씩 대청마루까지 흙탕물이 차면 그녀보다 9살이 많은 사촌 언니가 그녀를 업었다. 언니 등에 업혀 그녀가 언니 무서워 하면 언니는 그녀를 업은 채 뜸뿍 새 노래를 불렀다. 마을을 집어삼킬 듯 차오르는 흙탕물이 무섭다가도 언니 등에 업혀 노래를 듣고 있으면 더 이상 무섭지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것들을 까맣게 잊었을까? 앵무새를 품은 채 환한 달이 하천위로 기다랗고 빛나는 띠를 그려놓는 걸 보며 그녀가 노래를 흥얼거렸다. 듬뿍 새 논에서 울고 앵무새 밭에서 울지. 천변을 따라 우거진 달뿌리 풀의 은빛 물결이 바람이 불 때마다 찰랑거렸다. 하천 건너편의 10대 아이들이 맨다리를 물가 쪽으로 내놓은 채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다가 그녀와 앵무새를 발견하고 반갑게 손을 흔들었다. 그러자 앵무새가 화답하듯이 고개를 내밀고 노래를 불렀다. 그녀는 앵무새의 연두빛 머리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자, 이제 같이 집으로 돌아가자.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사위는 밝은 목소리로 앵무새를 데려갈 수 있게 됐다며 전화를 걸어옵니다. 그녀는 다시 일상을 되찾았지만 천변에는 한동안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있었고 그녀는 어느 잠이 이루지 못한 새벽 노트를 꺼내 글을 쓰려 합니다. 그녀에게 앵무새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평화로운 하루, 계획적인 일상에서 홀로 서기에 만족감을 느끼던 그녀를 뒤흔들어 버린 앵무새. 백수린 작가님의 아주 환한 날들에서 그녀와 앵무새와의 추억, 그리고 앵무새가 남기고 간 파동들을 직접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책을 소개해 드릴게요.